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왕입니다.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아들 딸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좀 이 사고의 틀, 사고의 프레임을 좀 바꾸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위대한 현자들, 탁월한 인물들에 보면 꼭 그 이면에는요 위대한 어머니 아버지가 계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뒤에 누가 계셨어요? 마야 부인이 계셨잖아요. 애를 낳고 그 다음에 마하파자파티라고 하는 또 마야 부인의 이모가 계셨고요. 물론 부처님이시지만 탁월한 인물의 뒤에는요 꼭 탁월한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 진짜.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그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로 얼마나 마음이 열렸는가.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잖아요.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뭐라는 가.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뭐라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명심하셔야 돼. 내 아들 딸이기 이전에 뭐라 부처님의 아들 딸이세요. 내 아들 딸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부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 아들 딸 나는 어떠한 그런 그 인연관계로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아들 딸들은 어떻게 뭔가 이끌어가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 그냥 I love you, 징글 러브 유 하면 그냥 뭐 볼록볼록 나오고 그러니까 그럼 내 아들 내 딸 그게 아니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남녀의 만남 같은 것도 너무 소홀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만나시면 안 돼. 진짜야. 왜냐하면 집 앞을 팔랑팔랑 날아다닌 참새경지와 한번 횟집을 탁 하게 되면 백리를 찌르고 날아가는 독수리의 경계가 다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이 지적으로 성숙됐는가, 이 광활한 우주를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는가. 그 의지가 참 중요하세요. 엄마 아버지의 눈이, 엄마 아버지의 어떤 그런 내 마음의 크기가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계속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다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대로 말이에요 중국의 속국이었다니까요. 중국이 그동안은 잠자는 호랭이처럼, 잠자는 사자처럼 있다가 이제 뭐라 30년 안팎으로 해서 지금 세계를 지금 뭔가 안이 들었다 놨다는 그런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꼼짝 못하고 예전엔 중국으로 막 가서 막 노동력 싸다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는 뭐라 근로회사를 다 옮겨놓고 그 친구들한테 다 이제 기술을 넘겨주다 보니까 오히려 인구는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 머리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인구 비율로 따져도 말이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젠 전부 다 먹히게 생겼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활로를 어떻게 뚫어야 되는가? 저는 이걸 다른 것보다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아이가 하나 나오는 게 그냥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나오는 거야. 영웅이 나오는 거라니까. 아무 따라 만들어 놓으면 안 돼. 아무 따라 만들어내면 아무 따라 내질러서도 안 되고, 진짜로 아무 따라해서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희대의 영웅들을 이 땅에 자꾸만 출연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이게 참 엄마 아버지가 훌륭하셔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친 이유가 탈무드에 보면 엄마 아버지의 부모의 어떤 그런 규율이 엄격해요. 이러이러한 엄마 아버지는 유대인의 엄마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막 나와요. 어머니 아버지의 룰, 규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의 룰을 아세요? 엄마 아버지 부처님경에 다 나오잖아.
아버지는 이래야 되고 엄마는 이래야 되고. 근데 모르시잖아. 엄마 아버지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 지금 공부해라 공부해라 아니라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아들 딸도 공부하라고? 여러분 언제 책이라도 뭐 한 달에 한두 권이라도 좀 읽어보시나? 요즘엔 뭐가 센세이셔널한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광활한 우주, 이 우주는 나와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사회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아이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잖아. 부처님의 아들 딸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뭔가 아니 부처님을 알려고 한다면 이 광활한 우주의 근본 도리를 나름대로 뭔가 아셔야죠. 헐렁헐렁 그냥 밥이나 먹이고 학교나 보내면 되는 게 아니세요. 엄마 공부, 아버지 공부를 좀 해야 돼. 훌륭한 엄마 되는 공부, 훌륭한 아버지 되는 공부. 물론 훌륭한 아내 되는 공부, 훌륭한 남편 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진짜입니다. 사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고요. 가정의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의 문제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태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 아들 딸들이 자라서 금방 엄마 아버지가 되잖아요. 여러분을 자라서 엄마 아버지 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물어봐봐. 나는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인가. 정말로 나는 이 정말로 정말로 말이죠. 이 의미로운 인생, 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에게 참으로 소중한 건 무엇일까?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요, 여쭤보면 전부 다 아들 딸들이 소중하대. 아들 딸들 위해서 안 돼. 근데 아들 딸들이 별 볼 일 없으면 뭐라? 헛산 거지. 그러면 헛산 거지. 전부 다 여쭤보면요, 나는 아들 딸들 때문에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아들 딸들, 그럼 아들 딸들 어떻게 키워놓으셨어요? 뭐 어떻게 말씀하실 거야? 아들 딸들 위해서 산다고 그러셨으면 아들 딸들을 제대로 키워놓고 아들 딸들이 뭔가 이 사회에 얼마나 소중한 인물인가, 아들 딸들이 얼마나 의미로운 존재인가, 그걸 보면 여러분이 인생을 알 수 있잖아. 아들 딸들은 여러분의 성적표라니까.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끝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헐렁헐렁 남편 잘 만났으니까 그냥 남편이 보라던 대로 밥 세끼 굶지 않고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도 머지않은 장래 또 떠나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엄마 아버지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저 태백산 밑에 말이지, 만경대 밑에 저 밑에 그냥 하늘 아래 첫 동네 김씨네 집에 뭐죠, 똥개 세 번째 딸로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 엄연 있잖아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불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살벌한 그런 세계적인 경쟁 시대인데 지금 뭐 걱정만 해선 될 일이 아니야. 이름이 아이를 우선 낳기 전서부터 정말 끊임없이 수행하고 갈고 닦고, 꼭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종교가, 불교는 종교라고 하지 뭐 불교는 철학입니까? 종교입니까? 종교란 말도 아니고 철학이란 말도 아니고 우리 삶 그 자체, 영혼 그 자체예요. 뭐 영혼을 다루니까 무슨 뭐 종교 이렇게 하는데 그러질 말고 영혼과 현실이 하나로 같이 이렇게 하나로 위대한 그런 그 영웅들을 내 뱃속으로 출현시키는 거니까 남편도 뭐 경건해야 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정말 공부를 해야 돼. 부처님 말씀이라도 똑부러지게 매일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뭐 어디 가서 광자 듣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백날 들어봤자 뭐 아동심리가 어쩌고 이게 소용없어. 광활한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체계를 안 다음에 그와 같은 관점에 입각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부처님의 아들 딸.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키워야 될 것인가. 부처님이란 존재를 너무나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하이젠베르크하고 논쟁을 하는데 유명한 논쟁을 했습니다. 신은 이 우주가 불확정하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불확정하긴 하지. 그런데 니네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러지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이랬거든. 이러면 부처님이란 존재를 엄격하게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죽은 다음에 지금 등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물리학자, 우주 물리학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재미난 얘기했어.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사위 노름을 하는 정도가 아니다. 어떤 존재인 거 아니? 아주 인생, 중생들의 세계를 딱 관찰하면서 정말 뭔가 아니 도박도 잘하는 존재다. 도박. 뭔가 하여간에 대단히 유쾌한 존재다 이렇게 했어요. 대단히 이른바 말하면 신은 대단히 유쾌한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정말로 유쾌한 존재라고 하면 도박 비슷한 것도 즐기는 유쾌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죠, 부처님은 베팅을 잘하십니다. 사람만 베팅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가 정말로 믿어진다. 그게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정말로 부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부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줘요 안 이루어줘요? 여러분께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네가 소원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한번 열심히 살아봐. 다음에 정말 계속 열심히 살아면 돼. 근데 딱 한번 뭔가 그 과실을 따먹고 아이고 부처님 나 몰라라. 부처님도 그러니까 말이죠. 약 오르는 거지. 너 그렇게 자꾸만 나약 오르면 혼낸다 내려야 돼. 중요한 사실은요. 부처님은 철두철미하게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정말 이 광활한 우주는 첫째로 뭐냐? 무지막지한 어마어마한 법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아이들에게도 그걸 전수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게 하면 안 돼. 왜 이 땅이 이렇게 엉망진창 같은 거 아니? 정말 우주의 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존재들이 아무렇게나 사니까 이래. 이게 아무렇게나 사니까 아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지. 또 아무렇게나 내질른 인간들이 전부 다 아무렇게나 생긴 엄마 아버지가 많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구라파에서도요, 불란서나 뭐 유럽 각국이나 미국에서도 이 어머니 교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모에 대한 교육, 부모 교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회 문제가 너무 극심하니까. 한국에서도 요즘에 좋은 엄마 아버지 되는 공부 열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저는 그런 거 얘기 나올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그럴 일이 아니라 교회나 성당에서 절에서 제대로 엄마 아버지 그냥 비는 게 아니라 부처님 경에 나오잖아요. 좋은 아버지 되는 공부, 좋은 엄마 되는 공부가 부처님 경에 나와요,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나와. 암경 같아 다 나온다니까. 훌륭한 엄마의 도리, 훌륭한 아버지의 도리, 훌륭한 남편의 도리, 훌륭한 아내의 도리 다 나옵니다. 부처님은 아주 상냥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아이들한테 공부해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공부하란 말이야. 그러면 저절로 아이들도 저절로 공부합니다. 가정이 학구적인 분위기로 그냥 변해버려요. 항상 가정을 지키는 분이 아내이고 엄마 아닙니까? 공부에 버릇해야 돼요. 제가 가만히 능인선언 만들고 30년 동안 관찰해 보면요, 강남 땅에 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입시가 있잖아. 전국에서 참 묘한 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언짢아 하실 분도 계실까 모르겠는데 시골에 살면서 저 시골 대도시에 시골 큰 도시에서 돈을 봅니다. 아이들 공부시켜야 돼요. 서울로 옵니다. 아이들이 서울에서 강남으로 옵니다. 강남에 어디 전화 가거나 뭐 이래요. 그럼 애들이 아주 죽을 씁니다. 시골에서 강북에서 막 상위권에 드는 애들이 말이죠. 강북에 오면 정말로 세속말로 찍도 못 삽니다. 반에서 20등 30등 바깥이에요. 전교 1, 2등 하던 애들이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강남에 와서 면밀히 관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선 정말 중요한 건 공부라는 건 일조일석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죠. 우선 강남에 있는 엄마 아버지들은 자기들도 그러하지만 이른바 말하면 멸려 정진하는 스타일, 끊임없이 그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노력해야지 아이들도 뭐라 같은 길을 간다는 건 최소한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요. 근데 유학을 보내서 이제 여기 강남에 무슨 학군에 집어넣었다. 얘는 전부 다 바둑권에 든 일이 대부분 많습니다. 안타깝죠. 돈은 벌어서.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바탕이 안 돼 있는 거야. 바탕이 안 돼 있는 거야. 강북에서도 학군 때문에 많이 옵니다. 막 걱정을 해요. 지난번에도 난가자동인가 북가자동인가 거기서 그 학교에서 막 1등 2등 했는데 강남으로 왔는데 막 엄마가 어쩔 줄 모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했는데 반에서 거의 40등 30등 막 거의 바닥이야. 어떡하면 좋냐고. 보살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 열심히 하는 거야. 알겠지? 정말로 보살 같이 앉아서 매일같이 사경하면서 같이 공부해라. 같은 파동을 맥놀이 효과죠. 같은 파동을 지닌 파장은 같은 성질을 지닌다. 계속 힘을 밀어 풀어준. 계속 같이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수능 시험 날 오지만 이건 자랑이 아니라 물리학에 나오는 거거든요. 같은 파동을 지닌 파장은 같은 성질을 지니까 입신날 딱 기도 시험 시간하고 똑같이 시작하죠.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까지 하루 온종일 기도를 합니다. 그걸 이제 강남에서 제가 처음 시작했다니까. 왜냐? 엄마 아버지의 파동과 아들 딸들의 파동은 같잖아요. 혈액형도 같은데 뭘 그래? 파동이 만나는 건 계속 기도해 주는 거야. 계속 기도해 주는. 그게 힘 받는 거죠. 파동은 통하는 거. 파동이라는 게 이게 뭐 원자 전자의 흐름이라는 게 이게 뭐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진 파동은 계속해서 입시장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항상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 집안을 뭔고 하니 공부하는 분위기로 항상 엄마 아버지가 탐구하는 분위기로. 그러니까 서울 시내 100개 고등학교에 상위 3%에 드는 아이들의 엄마 아버지의 직업을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교련에서. 그랬더니 상위 3% 드는 애들의 엄마 아버지가 교사, 교수, 연구원들이래요. 교사, 교수, 연구원들. 엄마 아버지가 공부하는 것밖에.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라 하지 말고 옛날에 에디슨이 말이죠. 어렸을 때 좀 지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에디슨이 좀 특별한 아이였다는 거죠. 자기도 달걀 난다고 막 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야단치고 그랬는데 엄마는 좀 특수한 아이다. 엄마가 계모였다나 모르죠. 근데도 아주 그 아이를 정말로 잘 키워가지고 너는 좀 특수한 아이다. 너는 정말로 뭔가 특수한 사람이야. 독학으로 했다는 겁니다. 학교도 멀어서 못 다녔다나 학교에서 낙제를 먹었다나. 그런데 결국은 뭔가 하니 세계적인 발명왕으로 만들었잖아. 헬렌 켈러도 마찬가지야. 설리번이라는 여자가 엄마 아버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교육의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엄마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꼭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엄마 아버지가 연구하는 삶,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평상시에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아이들하고 거리를 두게 되면 아이들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아이들을 뿔뿔이 그냥 내 배로 낳았으니까 그냥 아이들이 다 나를 생각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시집가고 장가가면 벌써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하고 함께 정말 대화도 있고 소통도 잘하고 그런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의 정신적으로 많은 그런 교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교감이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하고 대화가 잘 안 되면 나이가 들게 되면 한번 내보내면요. 그다음 남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선 아이들에게 뭐냐면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사경이라도 좀 하시라니까.
계속 사경이라도 쓰시고, 그리고 부처님 경전도 좀 제대로 좀 보시고, 그리고 공부하는 자세 같은 걸 제대로 뭔가 기르면 여러분의 영혼도 아름다워져요. 알겠습니까? 그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참, 여러분 부처님께서 도 닦으라 도 닦으라 하셨는데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어머니의 도를 닦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도가 있어요. 아내의 도가 있고, 남편의 도가 있고, 자식들의 도리가 있잖아요. 아함에 다 나오죠? 다 나옵니다. 이게 아버지의 도리, 어머니의 도리, 아들의 도리, 자식의 도리 다 나옵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선조에게 공물을 올리는, 선조에게 공물을 올리고 제사 잘 지내는 겁니다. 공물을 올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제대로 베풀지 못하면 그건 제대로 된 엄마라고 할 수 없다.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할 수 없다. 또 아이들의 종교 교육이 부처님이 다 나와요. 유대인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그런 엄마 아버지는, 영혼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못한 엄마 아버지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 아니래요. 아함에 다 나오는 건데도 이걸 전혀 가르치진 않는 거야.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뭐예요? 엄마 아버지도 끊임없이 뭐라? 공부하지 않는 자세.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갔을 때 유대인 집에 잠깐 있을 때 얘기하잖아요. 아, 얘네들은 참 정말 무서운 애들이에요. 토요일 날은 세버데이, 토요일 날은 집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하루 온종일 뭘 하나 했더니 하루 온종일 책을 보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 방에서, 아이들은 아이들 방에서, 아버지는 아버지 방에서. 그 다음날 가족회의 때 또 다 읽은 책들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당부드리겠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아들 딸들, 좋은, 명심하세요. 좋은 아들 딸들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선 좋은 엄마 아버지가 되려고 애써봐. 아이들 공부 잘하라 공부 잘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공부 잘하는 정말 모범생 엄마 아버지가 돼봐봐. 케네디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나라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묻지 말라. 이제. 그러니까 저지 너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내가 아이들에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멸려 정진해야 돼.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지. 공부도 학습 자세가 중요하잖아. 내가 아이들에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까. 공부해라 백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게 뭐냐면 이제는 정말로 부모 교육도 너무나 소중한 시대고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이 너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정말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여러 문제가 심각해지거든. 아시겠습니까?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55기 김강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저는 손이 귀한 집에 시집 와서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네. 그런데 딸은 이제 뭐 그때만 해도 그런 교육 뭐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도 좋지만 네. 그래서 그냥 정성껏 키우기는 했는데요. 네네. 딸은 좀 여자애라 그런지 좀 사근사근하고 와서 얘기도 잘하고 이러는데 네네네. 아들은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리고 네네. 사춘기 지나서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러고 나니까 말수도 좀 적어지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서로 서먹서먹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뭘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하고 네. 그래서 좀 딸도 같이 아들도 좀 같이 좀 이렇게 말을 좀 잘 할 수 있는 좀 그런 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싶어서. 박수로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런 집안들이 많이 계시죠. 좀 약간 좀 다른 케이스 같지만 반포 사는 보살님인데 남편이 그 무슨 뭐 은행에 계시고 그런 분인데 상처를 했어요. 아이가 이제 뭐 둘인가 셋인가 있는데 보살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건사해야 되고 자기도 안 되니까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다시 재혼을 한 거야. 근데 그 재혼한 분은 뭐냐면 이제 아이를 못 낳아서 이혼했던 분이야.
저 보살님하고 이제 좀 케이스는 다르지만 근데 이제 똑같아. 결혼했는데 애들이 말을 안 걸어. 말을 전혀 밥을 해대고 뭘 하지만 전혀 엄마로 대접을 안 해주는 거야. 엄마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인사도 하는 동안 안 하고 말을 안 해. 그래서 고민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도 다행히 불자야. 그래서 보살님 생각해봐.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새엄마가 왔잖아. 그지? 새엄마가 아빠하고는 친하지만 뭔가 아니 자기들하고는 지금 써먹써먹하니까 이게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 말이야 한번 시킨 대로 해봐. 뭐 길진 않아도 매일 도시락을 싸고 이럴 때마다 도시락 위에다가 편지를 간단한 건 해. 내가 너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네가 잘 되기를 마음 가득히 내가 빌고 있다. 길지 않지만 그리고 뭐 말 안 해도 뭐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한 집안에 살면서 말 안 하니까 너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니? 나도 마음이 불편한데 우리 말이라도 한마디 두 마디 건네고 살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이제 계속 편지 작전을 두 아이 세 아이한테 나의 어린아이한테 매일같이 생각해가지고 편지 작전을 띄엄띄엄 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도 뭐냐면 엄마가 이렇게 편지 쓰고 벌써 도시락 같은 걸 보면 그러니까 다른 그 전에 엄마하고 좀 새로 엄마 들어왔지만 자기는 애를 못 낳았잖아. 이보살도 재혼할 때 정말 내가 들어간 이 집에 애를 내가 낳은 애보다 더 잘 키워보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고 들어간 거야 이제. 내가 이제 계모 밑에 컸으니까 하도 계모에 혹독한 시련을 많이 겪었으니까 뭐 보살님 정말 잘해야 된다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랬었어요. 계속해서 편지 썼더니 몇 달이 지나니까 어느 날 엄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정성은 이게 지성은 감천인 것처럼 마음이 다 부처님이거든. 상대방을 부처로 엽법하게 생각하는 거야. 존중해주고 아이지만 내 배로 낳지 않아지만 내 배로 낳은 아이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살님 배로 낳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아니 너무 말 안 하고 그런 말이지. 보살님도 한번 말이지 어렵지만은 뭐 어려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네가 너무 말 안 하니까 꼭 어디서 주소원에 갔다야. 어떻게 말 좀 하고 말이야. 엄마하고 말이야. 엄마하고 얘기하는 게 무슨 뭐 이게 뭐 무슨 뭐 왼수졌냐? 코믹하게 말이야. 눈도 좀 마주치고 엄마 너를 너무 사랑한대 말이야. 넌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장난기스럽게도 하고 한번 편지 작전을 해봐봐. 그러면 아이도 마음이 있으니까 아들 녀석 딸려는 괜찮잖아, 그지? 근데 그러니까 아들들이 대체로 뭐냐면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뭐 보면 엄마는 이제 9세대거든, 9세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살아오면서 또 이렇게 뭐 살갑게 그렇게 뭐 이렇게 잘 느껴지질 못했는지 또 사춘기 지나가면서 그런 건 또 있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제대로 이렇게 말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아이들 보면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엄마 아버지한테 뭔가 내가 뭐 잘못하는 게 뭐 있지 않은가 하는 죄책감 같은 것도 그런 거 작용을 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반겨주자고 했잖아. 노래에도 그런 거 있지, 그지? 먼저 왜 제가 자꾸만 말을 안 거나 이러지 말고 내가 먼저 뭔가 아니 애한테 자꾸만 말을 걸어. 말을 자꾸만 걸고 자꾸만 접근해가고 그래야 돼. 시간이 자꾸만 넘어갈수록 그게 자꾸만 두터워진다. 진짜야. 한 집안에 살아도 말이야 남남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부부간에도 그런 게 많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아마 아버지가 좀 강한지 완고한지 말이지. 원래 그런 게 있거든. 부전 자전 뭐 모전 여전 그렇지.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거나 그러면 또 그런 걸 또 배운다고 녀석들이. 남자는 또 저렇게 아내나 여자 누구에게나 무뚝뚝하구나. 집에 와서도 별로 말 수가 없고 뭐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 녀석도 영락 없이 빼닮는 거지. 원래 남자는 저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은연중에 다 배워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해. 당신은 왜 이렇게 무뚝뚝해? 그러니까 애가 다 배우잖아. 우리 좀 친한 것처럼 굴자 이렇게.
다 배워요. 여러분들 애들 앞에 냉수 한 그릇도 못 마신다고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다 배웁니다. 온통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전생과 현생이 있는데 식으로 전생의 어떤 것이 금생에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버전이 달라요. 금생은 또 금생의 버전이 있잖아. 온통 다 배웁니다. 애들 앞에 냉수도 못 마신다는 게 냉수 마시는 것도 뭐라? 배운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것도 다 정말로 아내를 대하는 태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 거기서 뭔가 여러분이 남편들은 절대로 제가 말씀드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아이들 있는 데서 남편을 험담해서도 안 되고 당신이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럼 남편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남편을 별로 아버지를 별로 존중하지 않게 돼버려. 꼭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해. 아이들 있는 데서 막 아내게 돼서 힐난하고 이러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엄마의 권위를 죽사발 만들어 버립니다. 엄마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너 살, 너댓 살 때 뭐냐면 엄마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아빠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런 걸 은연중에 배운다니까. 여러분 이 심리 상태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아이들이 하는 게 거의가 다 여러분이 저질러 놔서 전부 다 배운 것들입니다. 절대로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아이들 앞에서 하면 그 남편은 뭔가 하니 아이들한테 인정을 못 받습니다. 자라서 자칫하면 진짜 그래요. 자칫하면 아버지한테 대들기도 하고 아버지의 권위가 깨져버린다니까. 아내를 막 하게 되면 엄마한테 막 달겨들고 막 이러는 게 그래서 그래요. 제가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살거든요. 애들도 많이 하면 물어보거든요. 엄마를 너무 무시하는 아들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압구정동 사는데 엄마를. 근데 뭐냐면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인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매일 꾸지람 듣는 엄마를 본 거예요. 그 엄마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몸에 배버렸어요. 아들 녀석도 엄마한테 막 함부로 하는 거야. 걔네가 보살 남편이 어때? 경상도 사람인데 항상 자기는 구박쟁이래.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도 구박 먹고. 참 다 소중한 존재들이거든요. 절대로 언제 어느 경우라도 아들 딸 보는 데서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를 험담하지 마세요. 그대로 휠이 꽂혀버려가지고 그대로 다 그게 백지장같이 깨끗한 그런 마음 가운데 그냥 다 전부 다 박혀버려요. 다. 여러분의 애들은 마음자리 자체가 지금 어른들하고 달리 좀 깨끗하잖아요. 전부 다 배우는 거예요. 전부 다 배우는 겁니다. 신문을 보다가 어린이 법회에 나온 녀석인데 신문을 보면서 신문을 발로 차요. 신문을 야 이 녀석아 그 주워서 저 쓰레기통에 갖다 놨는데 왜 차냐 3학년 녀석이. 그러니까 이제 듣는데 에이 신문이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요. 아버지가 신문을 보면서 말이죠. 항상 에이 세상에 뭐 이런 거야 막 신문을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배우는 거예요. 모든 걸 소중히 해야 된다니까. 그릇 같은 것도 이렇게 탁 터놓으면 안 돼. 애들 보는 데서. 다 배웁니다 여러분들. 참 묘한 거야. 하나만 우스운 얘기 말씀드리는데 친구가 반포 사는데요.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래된 얘기 벌써 애가 컸죠. 돌땐가 못땐가 해가지고 강남에 사니까 뭐라고 막 그래서 갔는데 친구들 이제 갔는데 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쭉 앞에다 뭘 놓고 뭐 가서 띠뚱띠뚱 걸어가서 잡게 하잖아. 돌땐가 그러죠, 그죠? 참 희한한 인가 희한한 일이야. 가더니 막걸리도 놔두고 실도 놔두고 볼펜도 놔두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탁 막걸리 잡아가지고 이 녀석이 참 진짜 근데 그 녀석이 술고래가 된 거예요. 애비 닮아서 참 무서운 거예요. 뱃속에서 다 본 겁니다. 뱃속에서 다 본 겁니다. 그걸 쏟으면서 그냥 마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어렸을 땐 좋아가지고 그냥 막 저 녀석이 애비 닮아서 막걸리 잘 마시는데 진짜 커서 술꾼이 된 거예요. 참
벌써 그 녀석이 커가지고 강남에 처음 왔을 때 그랬으니까 지금 30살이 넘었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 많아요. 정말 정말 남들 앞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질문 먹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자, 다음 질문 먹겠습니다. 네,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보리성입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저희 남편은 정말 좋은 아빠입니다. 네, 그래요. 아이들에게 전혀 싫은 소리를 전혀 하지 않는, 그래서 집에서 악역은 제가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훈계할 때가 있으면 다 저에게 미루고 본인 뒤로 쏙 빠져 있습니다.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한다나 어쩌다나 하면서. 네. 근데 네. 근데 애들한테 자꾸만 뭐라 그래. 네, 근데 성적이 혹시나 떨어지거나 그러면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냐며 저한테 야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혼자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점점 머리가 커갈수록 네, 아빠의 따끔한 충고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어떻게 하면은 좋은 아빠 컴플렉스가 있는 듯합니다. 아빠가 본인은 좋은 일만 하고 저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네. 나쁜 일만 시키고 본인은 좋은 아빠만 하고 네. 네, 이런 저희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박수로 마세요. 네,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면.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부부가 조용히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놓고 녹차 한 잔에 놓고 얘기를 좀 해야 돼. 왜냐하면 애들은 말이죠. 이걸 아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자기도 의사고 아들도 의사야. 근데 아버지가 의사니까 아들도 의사인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요즘에 말이야 그 사내 애들이 근데 참 우리 법당에 그런 애가 있습니다. 사내 애들이 아이를 못 낳아요. 소종자증이야. 근데 왜 자꾸만 그렇게 정자 마리수가 적고 그러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요. 떨꼬덕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꼭 남편하고 앉아서 얘기를 좀 해야 돼.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말이죠. 남자는 정자가 나와야 되잖아. 아이를 난자가 이거 참 문제거리야. 여자는 그냥 난자가 난소에서 튀어나오면 되지만 정자가 들어가야지 수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친구 녀석이 한 얘기가 거기가 보면 기집애 사내 생기게 꼭 여자아이처럼 생긴 그런 애들이 대체로 그렇대요. 집에서 사내 아이를 여성성을 엄마가 그 집엔 왕이야. 엄마 거야 걔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강인한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정자가 3억 마리가 나가게 되면 한 마리밖에 꼬링은 안 하거든. 정자의 힘이 약한 거야. 난소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조용히 남편하고 앉아가지고 여보 내가 악역하는 건 좋은데 아이들에게 남성성 있고 여성성 있거든. 여자아이들도 어떤 땐 뭔가 그렇잖아요. 남자가 점점 아이를 다 낳고 하면 점점 뭐죠? 이른바 발기부전이 오고 그러면 점점 여성성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성적인 측면을 보이기도 하고 여자가 또 여성 같은 여성미가 있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 뭐죠? 도로 호르몬이 남성성으로 이게 참 이상해요. 미생물의 세계도 말이죠. 그런 거 있죠. 난자와 정자가 이게 변해버립니다. 참 묘한 게 있어요. 이른바 말하면 우린 지금 남자 여자가 이렇게 뭔가 완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미생물이나 이런 그 미물 중생들 세계는 정자가 난자로 변하고 난자가 정자로 변하고 양성생식이야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왜 줄기세포도 어떻게 뭐 변화한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거든. 여보,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거든. 내가 뭐 악역하는 건 다 좋은데 뭔가 아이들도 남성성이 필요할 때가 있고 강인해야 될 때가 있거든. 좋은 아빠로만 보이는 게 능사는 아니야. 자꾸만 나약한 아이로 키우고
엄마가 야단만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뭐냐면 뭔가 강인한 어떤 그런 힘이 약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색즉시 공모라 공즉색인데 산에 아닌 사나이처럼 키워야지.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엄마 아버지가 힘을 합쳐서 아이를 낳은 거지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잖아. 다 이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호흡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지. 호흡은 허공을 마시는 거야. 부처님이라고 그랬지. 근데 그것만 가지도 안 돼. 또 뭐야? 밥을 먹어야 돼. 육신도 밥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뭐가 필요하니? 호흡과 음식이잖아. 음식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 맞는 음식도 있고 몸에 맞지 않는 거 이거 잘 생각해서 해야 돼. 그런 것처럼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뭐라? 남성성과 여성성이 함께 가야 돼. 아빠는 아빠의 역할이 있는 거야. 근데 대체로 보면 귀찮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된다. 아까도 그런 말씀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어떤 역할이 확실히 어떤 그런 그 과감하고 담대하고 뭔가 이렇게 강인하고 대체로 보면 요즘에 애들이 줏대가 없습니다. 주관이 불분명해요. 약합니다. 하나씩밖에 낳아서 키우질 않으니까 그런지 너무 귀여워해서 그런지 또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애들이 보면 물론 전이 구닥다리니까 그렇지만 요즘에 그런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되긴 하지만 사회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애들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마마보이가 많다니까요. 마마보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유념하셔야 될 게 정말로 뭔가 뭐 야단을 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은 친구는 될 수 있잖아. 여보, 애들하고 좀 좋은 친구가 돼봐. 좀 얘기도 좀 하고 말이야. 아빠의 인생을 좀 얘기하고 엄마가 자꾸만 야단만 치고 하니까 내가 자꾸만 악역만 하게 되면 엄마의 인생은 또 엄마의 인상은 또 어떻겠어. 물론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진짜로 꼭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입니다. 지렁이도 뭐라? 밟으면 꿈틀한다고. 아무리 내 아들 딸 내 배로 낳았지만 내게 아니에요. 이제 언젠간 난 날아갈 애들이거든요. 꼭 명심하실 게 하나 있어. 제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아이들이 한둘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처럼 애들이 많았던 시대가 아니라 그러면 애들이 뭔가 아니 시집장 가서 아들 뭔가 아내 만나고 남편 만나고 이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살기 바빠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돈독한 어떤 유대의식을 심어주지 않으면요. 자기들 살기 바쁘고 하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를 잘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두 노부부가 너무 외롭게 사는 집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노부부들이 너무 어렵게 살고 애들이 안 찾아오니까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런 집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안 찾아와요. 안 찾아옵니다. 참 정말 답답하대. 일일이 뭐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냐 한다더라. 엄마 다음에 그 바빠 요즘에 그러고 끊어버리고 말이야. 참 여러분 아들 딸도 한둘만 있다 보니까 문제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잘 아이들을 참 이게 정말 잘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산다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을까? 머리를 많이 써야 돼. 정말로 아이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내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증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꼭 당부드리겠는데 아이들 위해서 다 뭔가 베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시대가 시대니만큼 어떻게 내가 노후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죠.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